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 태국 동굴소년 구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와 정오 뉴스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태풍 뿌라비룬에 대한 대비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로 유난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새롭게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고 국회 특별활동비가 공개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도하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전망도 전했습니다. 지난 2일 뉴스 리뷰에서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자의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전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제도로 인해 300명 미만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도 분석했습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미적용 사업자에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에 시행되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채택된 탄력 근무제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차를 비교 보도하였습니다. 시기에 따라 최대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단위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 완화를 위해 탄력 근로제의 적용 단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 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정 그리고 여야까지 탄력 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감기 몸살로 휴식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후 첫 메시지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과로 문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순하게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관점으로만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의 사회적 의미나 현실적 맥락을 이해시킬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고 제도의 정착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 전반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제도로 제시된 탄력 근무제의 현실 적용 방안에 대한 보다 풍부한 토론을 유도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안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하는 보도가 절실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팁이 포함되었다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뉴스 리뷰에서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가 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세율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로 최대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모두 34만 6천 명이 영향을 받으며 예상 세수 효과는 1조 1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가 10억에서 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최대 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에서 2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해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위가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후반기 추가 손질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인상도 논의될지 관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 2천만 원 이상인 과세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자산가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권고에 따르면 과세 대상자는 현행 2천만 원 기준 9만 명에서 4배 반이나 많은 4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뉴스 12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안은 특위안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대신 대기업 소유 빌딩 등 사업용 토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의 권고안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는데 6에서 12억 원 주택의 경우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특위 권고안보다 인상폭이 0.05%포인트 커졌고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기업 소유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전했습니다. 특위가 사업용 토지인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해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과 임대료 증가 등 우려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대 세수 효과도 최대 1조 1천억 원에서 7,422억 원으로 3,500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특위안보다 주택분 세수가 624억 원 늘어났지만 사업용 토지 세수가 최대 4천억 원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개편 명분이 과세 형평성 제고였던 만큼 재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립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이 투기 목적으로 오용된 부동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표적을 하는 편가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종합적 과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1가구 1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징벌적 과세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관련 보도는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처럼 부동산 가격 변화 등이 지역적으로 양극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할 때에는 더욱 주목받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나 지표 등의 수치들이 포함된 경제 관련 보도에서 자칫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원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설명은 일반 시청자들이 사안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할 때에도 주어진 수치들의 크기나 방향을 비교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준 수치를 제공하거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맥락적 정보를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제시된 세금의 인상 정도가 과연 큰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비교점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 사항에 따라 가중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이나 가중 세율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점을 포함하거나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의 부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면 보다 유용한 보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연합뉴스TV는 국회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5일 뉴스리뷰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국회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위해 특활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더욱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특활비를 당장 없애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기관별 특활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전면적 제도 개선과 투명한 사용 내역 공개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특별활동비 공개에 따라 최초로 이루어진 특별활동비 검증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일정 정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회 특활비 관련 뉴스를 큰 비중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국회 특활비 관련 보도는 특활비 자체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회 특활비 공개로 분노하고 있지만 국회 특활비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사항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보도에서는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 당의 반성과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형태의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국민들에게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영하는 클릭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베스트 컷은 한 주간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사진을 엄선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7일에 방송된 클릭베스트 컷에서는 다행히 비껴나간 제7호 태풍 뿌라비룬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한 주간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릭베스트 컷 첫 소식으로는 태풍 뿌라비룬에 대하여 김종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행히 한반도 비껴간 태풍이라는 주제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우산이 뒤집힐 듯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3일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남해안에 태풍 경보가 발령돼 초속 30m 안팎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달하는 아주 강한 바람이 한반도를 비껴갔지만 남해안 인근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또한 제주 공항에서는 항공 61편이 결항하고 35편이 지연 운항됐으며 바닷길 또한 통제돼 입출항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3시부터 입출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짧은 휴가 끝나고 복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엄숙한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일 오후 문화역 서울 284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묵념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묵념을 올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기 몸살로 인해 이틀간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공식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김종성 기자는 많은 시청자들이 대통령의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거라며 자막과 함께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차 일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줬습니다. 6년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도 21일이라는 최대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백지 상태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는데요.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나섰는데요. 사진 속 배경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각 정당의 백두롭에 대하여 설명해주며 이번 자유한국당의 백두롭은 새하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구속, 불구속 운명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오전 법정에 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유한국당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권 의원의 모습과 함께 시민단체 회원들이 채용 비리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에 영장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김종성 기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열려 회기가 진행됐고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이 영장 심사가 열리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사진은 어이없는 기내식 대란이란 제목으로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며 기내식 공급 차질로 아시아나 항공기 출발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사태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도 일명 욕바지로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번 기내식 대란은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꾸면서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 김종성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이 샤프도앤코라는 회사로부터 기내식을 납품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농구 허재 감독의 사진을 통해 이번 남북합동농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5년 전 남북통일 농구 선수로 뛰었던 허재 감독이 이번에는 대표단 감독으로 또다시 평양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으로 또한 우리 공군 수송기가 처음으로 평양에 착륙했다고 전했는데요.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70분간 비행해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평양에 선수들을 태우고 갔던 2대의 공군 수송기가 6일 다시 평양으로 가 선수들을 싣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라는 제목으로 최근 태국 치앙라이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지난달 27일 태국 유소년 축구팀원 13명이 동굴에 갇힌 사건입니다. 구조 현장에서 선수들의 가족들이 무사 생還을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다국적 수색대와 함께 수색 작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국 동굴 탐험 전문가가 소년 13명의 생존을 확인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가 구출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날씨가 구출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일 13명 모두 안전하게 구출됐죠. 끝으로 테마가 있는 사진이라는 코너에 최근 무리를 빚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진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거 쭉 봤는데요. 이번에 클릭 베스트 컷을 시청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단이 남북 합동 농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공군기를 타고 북한으로 간 소식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평화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클릭베스트 컷에서는 사진으로 그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한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역 공개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국회의 주장은 무분별한 국회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한 황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꽁꽁 감춰왔던 특수활동비 실태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994년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세부 내역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자, 일단은 분석 결과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이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어떤 정보나 사건을 조사하는 그 특수활동에 쓰라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영수증 증빙 없이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디다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참여연대가 분석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3년 동안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국회는 특정 직책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활비가 이제 특수활동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제2의 월급이 됐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특활비가 눈먼 돈처럼 집행 내용이 불투명하고 또 정체불명 수령인인 농협에 전달된 급여성 경비를 포함해서 3년 동안 240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라는 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매달 4천만 원, 짝수달에는 6천만 원에서 7천여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었고 또 상임위원장과 함께 또 예산결산특위원장, 또 윤리특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지 않는 달에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매달 6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매달 1,000만 원씩을 받아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특활비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국회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사용 내역 공개조차 막무가내로 거부해 왔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이는 구시대의 특권이고 또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회가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국회의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하다면 정책 개발비나 또 특정 업무 경비에서 사용하고 증빙 자료 같은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쌈짓돈처럼 쓴 국회 특활비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라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는 기밀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도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수인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것에 한정을 해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활비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여론도 썩 좋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국회 특활비 이제 내역이 공개되자 이제 여야 의원들 모두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이제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제도 개선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활비 폐지 관련 법안은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과 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면 영수증과 함께 쓰자는 것이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나눠 쓰는 것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 특활비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언론에서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정당인데 3당과 4당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에도 별다른 손해가 없고 거대 양당은 이제 재정적 손실이 바로 오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95%가 폐지 또는 투명한 공개 등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특활비 폐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여야 각 정당 간 또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서 특활비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해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또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이제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사용 내용도 이제 불분명하고 국회 해명도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감시와 점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뿐만 아니라 특활비가 편성된 정부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국회나 정부 부처나 모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이제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특활비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어떤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아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 전 장관이 받은 돈은 뇌물의 성격이 짙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국회 특활비나 국정원 특활비나 뭐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같은 특활비 명목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특활비에 대한 언론의 심도 있는 취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지만 모든 특활비 사용 내역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또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이번 특활비 논란을 좀 계기로 해서 공무에 쓰는 돈, 공금이죠, 일종의. 이것이 이제 업무상 편의라는 미명하에 눈먼 돈으로 이제 남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활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맡긴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는 공금인데 이것을 마치 자기 돈처럼 여기는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뿌리 뽑아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관행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언론도 이제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원론적이거나 또 획일적으로 흐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안과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처음만 사실 거창하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